안녕하십니까, 명승무사입니다. 자, 4월달 제가 출사표라고 글을 하나 올렸죠. 출사표. 공매도가 오니까 가슴이 막 벅차진다. 자,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증시가 진짜로 크게 막 출렁거렸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난 방송에서 명승부사가 그래도 해운주, 철강주, 조선주 이거 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, 자, 지난주 보니까 웬만한 해운, 조선, 철강 종목들은 다 신고가를 갔죠. 자, 생각해 보면은 이런 해운, 조선, 철강주들은 과거 정유, 화학, 조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정화조다 그러면서 모두 안 좋다고 버렸던 쪽입니다. 자,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투자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자, 투자는 많이 오르고 익숙해진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. 자, 부동산은 어떻습니까? 부동산이 오를 때, 자, 강남이 먼저 오르죠. 강남도 오르고, 뭐 서울, 강북도 오르고, 서울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, 그 다음에 어디가 올라요? 뭐 경기도나 기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잖아요. 그죠? 뭐 성남, 용인, 뭐 인천, 뭐 수원, 남양주 옆으로 퍼져나갑니다. 그리고 나중에 뭐 빌라도 오르고. 자, 그러면 안 오른 쪽을 사야죠. 안 오른 쪽. 자, 부동산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강남 아파트가 제일 먼저 올랐어요. 강남 아파트가 10억 올랐는데 10억 오른 거 딱 사버려. 그러면은 10억 오르고 나서 이 강남 아파트도 쉰단 말이에요. 나중에 오르겠죠. 뭐 한 10년, 20년 이후에는 또. 근데 오히려 조정도 오고 쉬는데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못 오른 쪽을 투자하셔야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 쉬는 시간이 생기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도 그런 것이죠. 그죠? 뭐 삼성전자가 강남 아파트라면 다른 것들이 이제 지방 아파트들이 오르는 그런 시기가 이렇게 변동성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. 자, 근데 주식은 또 그게 달라요. 웃긴 게 슬픈 이야기인데 못 오르는 게 아니라 못 오르는 쪽은 오히려 떨어집니다. 그게 문제죠. 그죠? 자,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바이오에 많이 몰려갔어요. 바이오가 크게 오르면서 그러면은 그 가격이라도 좀 지켜주면 좋은데 그 투자자들이 다른 곳으로 돈을 이동하면서 한번 크게 올랐던 것들이 떨어지게 되죠. 떨어집니다. 오히려 가격을 지키는 게 아니라.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또 올라가죠. 자, 그게 주식 시세의 원리입니다. 삼성전자가 강남이라고 칩시다. 먼저 올라서 그 가격대에 쉬고 있는 것이고 해운주, 또 조선주, 철강주, 또 개별주들도 뭐 은행주도 그렇고 못 오른 것이 올라가고 있는 장이잖아요. 그것들이 또 크게 가면은 또 새로운 변화가 생기겠죠. 그리고 삼성전자라고 계속 쉴까? 그건 아닙니다. 우량한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언젠가는 좋은 일이 또 벌어지게 될 겁니다. 자, 이런 투자의 시세의 원리를 20년 이상 주식시장의 이 차트의 흐름들을 이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주식시장에서. 자, 과거 2007년도,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 자, 과거에 워렌 버핏도 포스코 샀다 하면서 포스코 뭐 샀다, 아마 7, 80만 원 간다, 1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, 그리고 그 당시 이 BDI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뭐 대한해운 같은 것들이 차트를 보면 얼마나 멋지게 상승을 했었는지 그 기억을 생각을 해봐야겠죠. 대한해운, STS조선, 현대미포조선 이런 것들 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. 이 차트를 한번 보시고 그 현대미포 같은 주식들이 올라갈 때 차트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 이상 하락만 하니까 이쪽 주식은 안 되는구나 라는 편견을 가지게 된 겁니다. 자, HMM도 7,000원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전화까지 걸면서 여보세요, 이거 HMM 이거 내일 빨리 사. 그죠? 자, 지금 보니까 이 현 시장에서 총사령관이죠. 총사령관 현대상선입니다. 이 종목이 피눈물을 많이 흘린 종목이에요. 그죠? 이 종목을 매수해서 얼마나 또 큰 고통을 많은 투자자들이 겪었을까요? 또 모두 안 된다고 편견을 가진 주식이죠. 그죠? 이 현대산선만큼은 사고 싶지 않은, 최근에 뭐 STX, 중공업, STX 단기로 100%씩 오르는데 진짜 우리 삼성전자는 믿고 셀트리온을 믿어도 이런 주식은
절대 믿음이 가지 않는 주식들입니다. 또 그런 것들이 증시에서 또 이제 좋아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. 자,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주식들, 그런 것들을 이제 과거 오랜 차트의 경험 속으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자, 근데 이제 7,000원이었던 HMM이 한마디로 이제 7천만 원에 산 아파트가 지금 4억이 넘어간 거죠. 자, 5억이 될지 6억이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. 단기로는 또 이제 과열이니까 조정도 올 수도 있는 거고, 그 변화는 또 그때그때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HMM도 단기로 뭐 갑자기 고점에서 10% 뭐 15%씩 하락을 합니다. 어렵죠. 자, 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고 대응하면요, HMM을 절대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. 왜? 9%씩 갑자기 빠지는데. 명승부사 딱 보면 알아요. 아, 이거 빠지겠구나. 아, 2%라도 마지막에 빠질 때 이따 던져야겠다. 그죠? 주식을 좀 했고, 좀 뭔가 이제 단기에 대응을 했던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은요, 느낌이 와요. 근데 그걸 참는 게 진짜 고수예요.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? 빠지고 나서 내가 파는 게 과연 맞을까? 그죠? 큰 대안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. 자, 큰 목적지를 보고 가야지 중간중간 변동성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이제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. 투자자가 생각해야 될 것은,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HMM보다 더 큰 대안이 있는가,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. 또 그런 것들을 또 참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실적이죠. 실적. 주식이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큰 손들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. 자, 제가 여러분들께 뭐 일일이 설명하기는 힘들지만, 주식이 빠지면은 이게 하락인지 조정인지를 아는 것은 오랜 경험과 또 차트의 흐름을 보고 느끼는 직관입니다. 자,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.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, 못 맞춘다, 그런 말을 해요. 하지만 주식은 예측이 가능합니다. 저도 카지노를 해봤어요. 띠리리리 뭐 카지노. 근데 뭐 마카오나 이런 데서 전혀 흥미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. 왜? 내 노력이 필요가 없는 싸움이. 한마디로 도박이라는 거죠.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우리 또 그게 가능하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도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죠. 거기서 벌써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. 자, 제가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주식 투자에 또 조언을 좀 드리자면은, 주린이분들 처음에 큰 돈 들고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요, 크게 화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은 큰 돈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. 자, 증시는 단기 변동성이 커서 경험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. 게다가 이제 종목 선택이 또 매우 중요하죠. 자, 주식은 개인들이 모두 상승을 공감할 때는 또 꼭지일 확률이 높아요. 막 크게 오르는 날, 그죠? 근데 그런 날은 또 사고 싶잖아요. HMM도 물론 뭐 그런 날이 오겠죠. 꼭지인 날이 언젠가는. 자,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던 투자자들이 덤벼들면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. 자, 근데 그동안 어땠습니까? 그동안 HMM이 많이 올랐다, 뭐 많이 올랐네라고 하면서 뭐 저러다 말겠지, 구경만 했고 나랑 관계 없는 주식이다, 그런 생각만 했잖아요. 그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많이 올라서 위험하다 그랬는데, 근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우리 또 회원님들한테 무슨 말을 했냐, 시장의 대장주가 가장 안전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오히려 위험했던 종목은 많이 하락했다 생각한, 뭐 바이오도 더 위험했고, 그리고 뭐 대형주도 크게 상승을 했던 우리 믿을 만한 종목들이 이번 조정에 더 많이 빠졌잖아요. 그죠? 자,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철강, 조선, 사이클이 뭐 그 바로 영상 이후 다음 주에 또 나타나고 있죠. 여러분들 경험과 이 타고난 직관이라는 것이 주식시장에서는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한 발짝만, 딱 한 발짝만 앞서가면 돼요. 너무 많이 앞서갈 필요도 없습니다. 그죠? 한 발짝만 앞서고 한 발만 욕심을 덜 내고 하시면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가 바로 주식입니다. 주식 투자입니다. 주식 투자. 자, 여러분들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워렌 버핏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? 몇이신지? 92세예요. 92세. 자, 이 사업이 정년이 없습니다.
노후를 위해 앞으로 수십 년을 위해 공부할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식 시장입니다. 자, 명승부사도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, 저도 아직 학생이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이제 희미하게나마 저 멀리서 어두운 곳에서 시세의 원리라는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다. 그렇죠? 그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, 자, 그 대신 뭐 저는 워렌 버핏보다 40살이나 어려요. 40살이나. 더 공부하면 됩니다. 그죠? 여러분들도 20년, 30년 뒤에 꾸준히 경험하시고 투자하시면서 수익을 쌓아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그러시면은 세계 최고의 부자는 아니더라도 동네 부자는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좋은 투자 되시고 감사합니다.